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사망에 안타까움을 서면서 그의 프로필과 이력 등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이날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두원 전 의원의 부인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오후 3시 58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신락공원 주변에서 정두원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사망으로 발견됐다. 정두원 전 국회의원은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정두원에게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두원은 대한민국이 전 방송인 겸 자영업자였으며 공무원 겸 정치인, 아마추어 가수였다. 정두원은 대한민국이 제17대에서 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지역구는 서울 서대문구 을지역이었으며 정치계의 풍운하로 종종 불리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를 사실상 떠났고 그 뒤로는 여러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사평론가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두원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어서 우울한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는 늘 밖으로 두셨고 수시로 어머니를 구타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 자기의 또는 자존심을 드러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대문 중학교 때부터 그는 팝송을 많이 불렀는데 화장실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역시 아주 잘해서 1973년에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과거 정두원 전 의원은 최태민 의붓 아들의 19금 녹취록을 보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씨 의붓 아들 조순재 씨가 남긴 녹취록 대부분이 최태민과 박근혜의 19금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정두원 전 의원은 조순재 녹취록에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대부분 19금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질문에는 조순재 씨가 스스로 녹취록을 남겼다.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얘기가 19금에 해당한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녹취록을 만든 조순재는 박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며 그 자체가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 때문에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도 털어놨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날려 뉴스의 초점이 된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은 화랑 주인이다. 정 의원의 부인 이화익 50의 이화익 갤러리 대표실을 만나보았다. 정 의원이 화제가 되면서 화랑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그는 남편 일과 내일은 별개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 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말이 많이 나더라도 내 할 일은 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정두원 의원 발언이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정 의원이 워낙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집에 오면 쉬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정치 얘기를 즐기는 쪽이 아니라 묻거나 하진 않죠. 우연히 전화통화 내용을 듣거나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한두 마디 묻지만 그게 다예요. 평소에도 당신 일은 당신이 내 일은 내가 한다는 주의라 서로 참견은 안 하죠. 정 의원께서는 이 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984년 결혼의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 공무원이었던 남편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저는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시간 강사를 할 때였는데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료가 몇 푼 되나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문직을 뽑는다는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당시 덕수궁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 학예연구원으로 들어간 거죠.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일하는 걸 적극 밀어줬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맞벌이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애 둘 낳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하시던 일이나 하시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선거 때 조금 도와달라는 것 말고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일절 없어요. 정 의원과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셨는지. 76년 봄대학 신입생 때였지요. 우리가 동갑이라 같은 학번인데 각기 계열 대표를 맡고 있어 개강 파티를 함께 주선하게 됐죠. 그때는 일로 만나 호감은 느꼈지만 그저 잊을만 하면 우연히 만나는 편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게 대면 하다가 저는 유학을 떠나고 그는 군대를 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님 되실 어른이 오히려 저를 잘 보셔서 집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친정어머니도 신앙심 깊은 친지로부터 남편이 장로감이라는 평을 듣고 그 한마디에 넘어가셨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요. 그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는 그 과묵함이 남자답게 보였죠. 정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달한 제 성격이 좋았나 봐요. 스타일이나 취향도 달라 옷차림 같은 것도 제가 챙겨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차려입고 다녔죠. 그 무렵 제가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 하고 싶다더군요. 솔직히 반대는 안 했지만 공천은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정 의원이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운 계기를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시아버님께서 정 의원의 사촌 큰아버지인 정선태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셨어요. 정선태 의원은 육선을 하면서 강직한 정치인으로 이름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는데 당시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 공관이 있었나 봐요. 정 의원도 거기서 태어났고요. 정선태 의원이 남편의 역할 모델이 된 거죠. 공천 심사 와중에 찾아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정 의원에게는 정치를 할 바에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는 일뿐 아니라 대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셨고, 저에게는 정치인은 그 일의 반 이상을 부인이 해야 하니 각오해라 당부하셨죠. 그때 저는 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싶었어요. 20여 년 화랑업계에서 일한 전문인으로서 정치인의 아내가 되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었나요? 제가 갤러리 현대 디렉터를 거쳐 2001년 제 이름을 내건 이화익 갤러리를 개관할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지난해 말 청담동 네이처 포엠 빌딩에 강남 분점을 내면서 잡음이 일었죠. 공교롭게 박형준 전 의원의 부인인 조현 씨의 조현 화랑, 박진 의원의 누나인 박여숙 씨의 박여숙 화랑이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하면서 말이 났어요. 당시 제 생각이 이랬어요. 뉴욕이나 베이징 등 해외까지 지점을 내는 화랑이 늘어나는 최근 미술시장 추세를 볼 때 강북 화랑만 가지고는 상권 커버가 안 되겠다. 하지만 남편의 지역구도 강북이고 제가 살아온 기반도 여기니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강남의 지역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마련한 거죠. 화랑 대표 일과 정치인 아내로서의 일을 분리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20여 년 미술계에 투자한 제 몫을 포기할 수는 없죠. 조심하면 무슨 문제인가 싶고요. 또 제가 일을 크게 벌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일례로 남편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할 때는 서울시 관련 미술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강남 분점도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고할 것이고요. 솔직히 남편이 지금이야 국회의원이지만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안 되면 막말로 백수 아닌가요? 제가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을 누가 돌보겠어요? 화랑 일을 탄탄하게 꾸려가는 것이 남편에게도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정치인의 아내 상을 잊어달라고 했다. 이래 자기 인생을 건 전문직 정치인 부인의 존재가 한국 정치계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가족 또한 정치인에게 뭔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남편이 더 큰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화이 갤러리가 열 다음 전시회를 위한 기자간담 회장으로 총총히 떠났다.